자, 명조를 보겠습니다. 신의 계사 무호 병진 이 명조가 있는데 한번 먼저 풀어볼까요? 자, 무토일주가 4월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사오미 화죠. 강합니다. 해수가 있고 진토가 있고 촉촉한 토가 있고 개수가 나왔네요. 병화도 나와 있어요. 자, 간목이 있나요? 간목. 화가 이렇게 화토가 이렇게 있잖아요. 나머지는 다 금수란 말이죠. 그러면은 화토와 금수가 있는데 사오미 금이 강한데 개수가 이렇게 천간에 나와 있고 무게합으로 갈 수도 있겠죠. 무게합으로 병신합수도 될 수 있을까요? 병신합수도 되고 뭐 떨어져 있긴 한데 무게합으로 가고 그러면은 진토와 해수가 별 영향력이 없는데 강하겠죠. 그러면은 해수가 있어서 촉촉하고 진토가 있어서 촉촉하게 해주니까 조우 개념으로는 땅이 촉촉해지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조율해줄 수 있잖아요. 예컨대 밑에가 사오고 위에 무게합으로 가게 되면 병화가 있고 하니까 굉장히 땅이 조율할 수 있는데 이 금수가 있어서 토생금이 토금수가 있어서 좀 촉촉하게 적셔주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 명조가 화합봉시. 자, 밑에가 사오미 화가 됐죠. 그 다음에 무게합으로 화가 됐어요. 그런 이야기를 보면 이 무게합이 봉시 때를 만났죠. 불이 불을 만나니까 잘 만났죠. 그래서 명중 옥당 이름이 무거웠다. 옥당에서 무거웠다. 그러니까 옥당이 홍문관이래요. 그래서 홍문관에서 이름이 무거웠다는 것은 명성이 자자했다. 뭐 그 정도 보면 되겠죠. 자, 이거는 밑에 그 뭐죠? 설하고 평주니까 넘어가고요. 거기서 볼 거고. 자, 밑에 해설을 보겠습니다. 월의 개수는 이 개수는 투출한 신금의 생조를 받고 금생수로 연지 해수가 도와주죠. 뿌리를 내리게 해주니까 도와 화가 안 된다고 볼 수도 있다. 무게합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개수가 약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나 신금은 월이 살찌라서 완전히 생을 할 수가 없고 해중 임수는 일지 오화와 오중 정인과 암합이 되어 역할이 뜯어짐으로 화를 이룬다. 자, 이게 무게합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관한 논쟁인 것 같아요. 자, 무게합을 해서 아까 우리가 화가 된다고 간단히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개수가 약하지가 않다. 개수가 약하면 무토에 들어가서 합이 되겠지만 약하지 않지 않느냐. 왜냐하면 금생수로 생을 받고 해수가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월이 살찌라서 힘이 없다라고 하면서 아마 이 사화에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생을 완전히 할 수 없고 해수 중에 임수는 해무 갑임 이렇게 입는데 자 임수 중에 임수가 일지 오중 오병 기정 이렇게 해서 정화와 정임한 목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가 이 개수를 생해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할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암합까지 안 보더라도 뭐에 사해충을 때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해충 때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오미 화가 강하고요. 그래서 싸우고 있고 사해충도 되고 토국수로 진토가 또 해수를 극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수가 약해서 생을 안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게합이 되냐 안 되냐 갖고 이야기할 때 무게합이 되는 걸로 본다. 왜냐하면 개수를 생해주는 여러 가지 주변 것들이 생각보다 힘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오미 화가옥에다가 무게합을 대더라도 밑에 불바다가 만들어주고 병화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토의 기운이 강해져서 개수가 빨려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무게합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다르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옮겨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설하고 평주를 보겠습니다. 자, 무게상합. 자, 이게 상합이죠. 무게상합. 시봉병진. 시투병진. 자, 병화가 이렇게 투출됐죠. 그래서 화화사진.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보다 진실되게 보인다. 합화가 진실되게 보인다. 그 말이죠. 시봉맹하. 자, 시도 뭘 만나냐면 맹하. 4월달에 만나는 거죠. 맹하.
맹자는 뭐예요? 마지맹자예요. 그러니까 첫. 그래서 인묘진 인, 그 다음에 사오미, 그 다음에 신유술, 그 다음에 해자축.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인신사회가 맹자에 들어가죠. 각 계절에 첫 계절이니까. 화기, 이 화의 기운이 당왕지시, 4월달이니까 당왕할 때죠. 왕성할 때고. 그래서 위화합봉시, 이 합화된 게, 무게합이 된 게 봉시, 시를 만난 것이다. 야라. 그죠? 시기를 만난 거기 때문에 무게합이 됐다. 무게합이 안 된 게 아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한 논조로 현대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뭐다? 무게합이 된 거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조를 보겠습니다. 개축, 정사, 무호, 정사 보면, 자, 무토일주가 4월에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사오미, 화도 되고 또 뭐가 돼요? 사유축, 유금이 없지만 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밑에가 사가 많죠. 이렇게 이게 화가 강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화로 볼 수도 있고, 요것도 화고 요것도 화잖아요. 그거 이렇게 보면 금이에요. 근데 화가 이게 많아서 무토가 굉장히 조율할 것 같아요. 화토 조염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개수가 있어서 촉촉하게 적셔주고, 개수는 축토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죠. 그래서 이게 개수가 조우 개념으로 적셔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괜찮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좀 개수가 약해요. 왜냐하면 화토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축토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그렇게 약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화의 기운이 강하다. 그래서 개수가 상대적으로, 임수라면 모르는데 상대적으로 개수기 때문에 좀 약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그래도 일말에 이 수분을 공급해주고 있다는 점은 좋아 보입니다. 자, 보면 개수가 비록 연간에 다 투출되어 있지만 핍갑 소토, 간목이 없어서 소토해 주는 게 좀 아쉽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토가 이렇게 무토가 사오미로 계속 무토로 모든 기운이 집중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토가 강한 거죠. 그러니까 간목이 목국토로 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점이 좀 아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핍갑 소토, 간목이 없어가지고 소토가 안 되니까 이게 좀 아쉽다. 그래서 수제이라, 뭔 말 뿐이다. 이는 수제 뿐이다. 수제는 뭐죠? 그냥 지방 그 향시에 급제해서 선발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직 본격적으로 과거 급제까지는 가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밑에 이 부분도 이제 나머지 이 부분은 밑에 그 설하고 평주 나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설하고 평주에서 원문을 같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자 무개, 자, 무토와 개수는 격이 불합, 떨어져 있어서 합이 안 된다 그 말이죠. 개수, 통근, 어축. 자, 이게 축토 속에 뭐가 있어요? 축계, 신기가 있죠. 축계, 신기. 개수가 여기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축토에다가. 비록 득해염, 그 뜨거움을 해소함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 효용이 약하다. 그죠?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좀 뭔가 개수가 약하다. 그쵸? 약하다. 그 이야기 같아요. 효용이 해소하고 있지만 그게 좀 약하다. 소위 뭐냐면 청기, 맑은 기운이 다만 혐관 불기. 소위 그 청기가, 맑은 기가 관이 일어나는 것을 혐오한다. 그러니까 관이 일어나기까지는 좀 힘들다. 그 이야기처럼 보겠죠? 개수가 투출되었는데 청기 맑아요. 그런데 핏값 소토, 간목이 없어서 이 토를 약하게 해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소토라는 것은 간목이 토를 막 뿌리째 흔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못해주기 때문에 위관 불기하라, 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간목이 관이 역할을 하죠. 꼭 아까 앞에 시간에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육신론적으로 설명이 안 되지만 또 이것도 육신론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육치도 난이도 간목이 제 역할을 못한 거니까 그렇죠? 끝내 수재이라 수재에 불과했다. 그냥 그래 끝내 수재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지는 못했다. 이 정도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적천수를 보겠습니다. 적천수 이게 지금 참고로 나왔는데 제 적천수 강의 이거 클릭하면 뜨는 거 아시죠? 이렇게 떠요. 이게 뜨기 때문에 적천수 제가 올려드렸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한번 강의는 그 강의를 보시고 해석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수재는 불시 뭐뭇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청기가 있어도 관성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꺼린다. 청기 여기는 똑같죠. 그 앞에 나왔던 문장과 똑같아요. 환염 관불기 청기 환염 관불기 그 앞에 나왔던 문장이 왜 나왔죠? 그래서 수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지만 청기가 있어도 관성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꺼린다. 자 한번 볼까요? 또 계속 한문은 그 적천수 참고하시고요. 해석만 하겠습니다. 자 수재명은 별도로 출세한 사람 여기도 나왔죠. 2로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의 명들과 크게 다른 점은 없지만 어쨌든 마침내 일종의 청기가 머무는 곳이 있는데 다만 관성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와 복농이 없는 것이다. 그렇죠 아까? 그러니까 1차 향시에 합격해가지고 중앙의 관료로까지는 못 나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관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아까 관불기야라고 나왔었죠. 여기는 이제 관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불기야. 그러므로 이 자기와 복록이 없다 그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자 임철초 줄을 볼까요? 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자 수재의 명이 별도로 출세한 사람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의 명들과 별로 크게 다른 점은 없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반드시 청기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관성이 서 있지 못한다고 하는 것. 관성불기는 관성이 투출되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관성이 투출되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좀 우리가 기대했던 거하고 좀 다르죠. 관성이 없다라고 해야 말이 명쾌했는데 꼭 그렇다고 해서 관성이 없는 것은 투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자 가령 관성이 너무 왕하여 일주가 그 관성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너무 왕하고 그래서 일주가 약해서 그 관성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관성이 너무 쇠약해서 관성이 일주를 극하지 못하거나 한쪽은 관성이 너무 센 경우 한쪽은 관성이 너무 약한 경우 그 다음에 관성이 왕하여 인성을 용신을 쓰게 되는데 인성의 기운을 다 빼버리죠. 쓰는데 재성이 있거나 재성이 뭐예요? 인성을 극하는 거죠. 관성이 쇠약하여 재성을 용신을 쓰는데 비겁이 있어서 비겁이 재성을 눌러버리거나 인성이 많아서 관성의 기운을 설계하거나 관성이 너무 많은데 인성이 없거나 그 다음에 관성은 투출되어 있는데 뿌리가 없거나 지지해서 실어주지 않거나 관성이 상관에 앉아있거나 상관이 관성에 앉아있거나 관성을 꺼릴 때 재성을 만났거나 관성이 필요 없는데 재성이 뭐예요? 재성관으로 관성을 생해버리죠. 자, 관성을 기뻐하는데 상관을 만났거나 뭐죠? 상관이 관성을 쳐버리죠. 하는 등의 이 모든 것은 관성이 서 있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관성이 꼭 존재적으로 없는 것이 아니라 관성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다 지금 위에 보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록 청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평생토록 오단벌을 얻어입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이제 금이 나왔었죠. 금은 뭐죠? 어깨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다? 그러니까 생도들이 입는 옷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학생 제복 같은 거. 그래서 학생의 신분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역시 이 다 고전들은 이런 단어들이 중복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관련된 앞에 문장에서 이 관불기야라 요 말에 대해서 이게 뭔가 그 수재란 말이 뭔가 이런 이야기들 관불기가 뭘 의미하는지 그래서 관성이 없는 거를 꼭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관성이 자기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 된 경우 이런 경우를 전부 다 근데 뭐 관성이 상관을 만나서 상관이 관을 쳐버리거나 그렇죠? 이런 경우 그런 경우는 다 이게 관성이
관성 불기하에 속하는 예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적천수에 있는 글을 가져와서 참고로 해놨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치면 되겠죠? 네, 마치겠습니다.